자,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아데나 투자자문의 심수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만 이제 FOMC와 관련된 금리 결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의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다소 아니지만 혼조 양상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옐런 의장 입에 모든 사람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되면서 실제로 시장 내에 계속 기대해 왔었던 그리고 전망해 왔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산 보유분 축소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 조금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다소간의 좀 혼란 양상 좀 나타나지 않았나. 특히나 뭐 계속되는 얘기였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 중심의 어떤 그 혼조 양상이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 종목군들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기술주,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주였는데요. 에너지주의 하락세. 이 부분은 지난밤 국제유가의 하락과도 크게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특히나 WTI 기준으로 3.7%의 어떤 그 하락.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너지주의 어떤 그 하락이 크게 시장 내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는 이렇게 됨으로써 어제 우리 시장 내에는 다소간의 좀 화학주들, 정유주들 좀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미 뭐 이 시장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계속되는 어떤 그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제 마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 내지는 평가 손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정유사들의 어떤 그 실적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바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두셨으면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가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옐런 의장 역시 그리고 FOMC 역시 그 앞으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다소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절대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역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다소간의 좀 부담 상황은 일정 기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방향성이 상품 가격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제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죠.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지금 약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러화에 대한 앞으로의 그림, 일단 달러의 강세 기조가 아닌 조금 좀 약세 기조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상품 가격과 조금 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달러화, 국제금, 그리고 원유,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금 가격, 그리고 국제유가, 특히나 국제유가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그렇다면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지금 46달러 선, 그리고 45달러 선. 이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을 분명히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국제 유가 일단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6달러를 전후한 상황 속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분명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 힌트, 그 가능성은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조금 FOMC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4조 5천억 달러의 보유자산 축소 올해 안에 일단 실시할 것으로.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는 안 했다.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나리오가 있죠.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지금 같아졌습니다. 1.25%. 과연 기준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시장 내에서 특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를 미리 좀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럼 저지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랄까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 내 립서비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금리 상승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주열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기조가 조금 좀 변해갈 수도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조금 좀 긴축적인 통화 기조,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맺고 있는 부분은 미국과의 어떤 그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의 향후 시나리오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올 연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12월 달에 단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이 있죠. 보유자산의 축소. 이 보유자산의 축소는 결국은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달에 보유자산 축소하는 시나리오 한 가지. 그리고 9월 달에는 오히려 자산 축소를 하고, 자산 보유규모, 보유자산 축소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 올해 시장은 아마도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 일단 첫 번째 고개는 넘었다. 불확실성 기조는 분명히 일단 금리와 관련된, 유동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국면을 넘어갔다. 이제 다음 고개, 다음 언덕 내지는 다음 어떤 그 허들 포인트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그 불확실성을 향해서 이제 시장은 진행이 되어 갈 텐데, 그 불확실성의 병옥점은 결국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유동성의 혼란기와 실적 모멘텀의 혼란기.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이 부분 우리 시장 여러분 분명하게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의 정점 논란,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연장이 되어서 3분기 실적 정점 논란으로 좀 이연이 된다라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불확실성의 해소와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져가셔야 되는 반면에, 만에 하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차 이제 2분기 실적 정점 논란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금 또 한 번 실적 관련 불확실성으로 다소간에 좀 혼란 양상으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로 최근 나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을까? 그리고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할까? 물론 이제 그 실적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개선 방향성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단 당분간은 일단 한 가지 유동성 관련된 어떤 그 혼란 상황의 그 어떤 그 변동선을 어떤 그 넘어섰기에 그 다음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실적 관련 논란에 대한 그 준비 분명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